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며 부의 계단을 함께 오르는 부의 계단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바로 자식 자랑을 멈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이야기는 여러분을 소외시키고 친구를 잃게 만들며 결국 삶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의 계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의 기술은 자녀의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자녀 자랑을 멈추고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철학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자녀 자랑은 나 아닌 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상당 부분이 내 자녀가 인서울에 들어갔다, 대기업에 취직했다, 혹은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로 채워진다면 그 대화는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감대 상실의 위험. 현대 사회는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되면서 자녀를 두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아직 어린 친구에게 입시 성공기나 직장 생활에 대한 자랑은 공감할 수 없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축하 인사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자리는 곧 불편함과 거리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공한 자녀의 이야기는 상대방 자녀와 비교 대상이 될 뿐 결국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를 잃어버린 대화. 철학자들은 자아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취를 자신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나는 나 자신이 아닌 자녀의 업적에 기생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알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대상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생각과 경험입니다. 상대방을 좋아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그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취미, 관심사, 그리고 삶의 배움에 대해 질문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입니다.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릴 시간에 차라리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대화의 중심에 두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지혜. 고립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침묵의 독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불편한 관계를 맺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 지내겠다라고 생각하며 고독을 즐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연대와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관계의 힘. 대인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행복감을 넘어 신체적 건강과 수명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 무려 80년간 700명 이상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과 건강의 예측 변수는 부나 명성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구진은 좋은 관계가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며 수명을 늘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적 분석. 일반적인 수명 관련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나 비만만큼이나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 요소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친구를 만나 생각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의 계단을 굳건히 쌓는 것만큼 건강한 관계를 통해 인생의 수명 계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을 나누기 위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요? 취미가 관계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억지로 모임을 갖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선택하는 것이 먼저이며 친구는 그 다음 문제로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기존 친구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면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새로운 연대를 찾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성취감을 주는 창작 활동을 추천합니다. 부의 계단이 가장 추천하는 것은 결과물이 나오는 창작 활동 모임입니다. 글쓰기, 시인, 작가 되기, 가죽공예 모임, 요리 모임 등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임을 추천합니다. 결과물을 보고 얻은 작은 성취감은 삶의 동력을 높여줍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삶의 동력을 높이고 투자와 절약의 꾸준함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적극 이용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집 근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부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에겐 비용 효율이 높은 취미가 곧 자산입니다. 투자 모임은 경계가 생명입니다. 부의 계단을 위한 투자 모임도 괜찮은 선택이지만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모임에는 온갖 사기꾼이 득실거릴 수 있습니다. 돈 거래,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다. 심지어 진짜 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경계하십시오. 투자는 결국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모임에서는 정보만 얻고 투자의 결정과 실행은 반드시 혼자 해야 합니다. 운동 모임도 강도와 문화를 확인하십시오. 운동 모임도 아주 적극 추천하지만 경쟁이 심하거나 격렬하지 않은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오히려 불편한 몸을 만들어 삶의 동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모임이 끝나고 음주를 즐기는 모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임의 취지가 변질될 확률이 높습니다. 취미 활동 중에 즐기고 가끔 밥과 차 한 잔 마시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새로운 모임은 설레이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오거나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친절한 사람들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적당한 선을 명확히 그어놓고 그 이상을 넘어오는 관계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즉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집단은 평균적으로 사기꾼을 만나봤을 확률이 낮은 만큼 사기꾼들이 가장 노리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부의 계단을 오르는 것은 끊임없는 경계심을 요구합니다. 어렵게 쌓은 지혜와 자산을 한순간의 방심으로 잃지 않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의 계단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부의 계단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인생의 균형을 잡고 부의 계단을 꾸준히 올라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